안녕하세요. 우즈라이크입니다. 이 멘트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이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저희 벌써 몇 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에피소드도 제가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목소리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즈라이크에서 그동안에도 팟캐스트를 맡고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팟캐스트를 할 것 같은 적색거성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좀 이제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고 저희가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팟캐스트를 그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마 구독하셨던 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학생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우즈라이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현생을 챙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모로 편집이나 업로드 시기도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좀 그런 게 불규칙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각자 일들도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팟캐스트가 좀 많이 진행이 어렵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뉴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팟캐스트는 그동안에 이제 그 들으셨던 구성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들으셨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에피소드마다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그 정도 이제 좀 길다란 에피소드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저희 이번에는 좀 토막토막 좀 짧게 구성된 에피소드별로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이렇게 팟캐스트를 다시 뉴 시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로 시립서울천문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 콜라보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다시 해보자 이런 기획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립서울천문대라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 서울 광나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이제 천체돔 을 가지고 있는 그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청소년 수련도 같이 있어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천문학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특히 요새는 특히 더 그렇지만 그 지역적인 부분이나 위치상 거리상으로 같이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범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우즈라이크 팟캐스트에 같이 협업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팟캐스트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팟캐스트는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매주 토요일 날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이제 좀 주말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서 아침에 상큼하게 한번 들으시면서 주말을 시작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즈라이크와 함께 정말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로 그리고 귀로 듣는 그런 천문학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팟캐스트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거의 프롤로그 격이에요. 그래서 저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 목소리만 너무 들린다고 해서 그거 방송 끄지 마시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가볍게 좀 즐기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하는 격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신의 뉴스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업로드될 시기쯤이 이제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녹음 기점으로 해서 바로 며칠 전이죠. 이제 나사에서 그 화성 탐사를 위한 로버를 발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인데 그 7월 30일 목요일 아침 7시 50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버의 이름은 이제 그 퍼시비어런스라는 게 끈기, 인내라는 뜻의 로버예요. 이 화성 탐사의 일환으로 먼저 로버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사는 그동안 이제 그 계속해서 화성 탐사를 좀 진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성 탐사 역사가 되게 긴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미국만
화성에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도 한번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착륙 직후에 교신이 끊겼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좀 정식으로 치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그 탐사의 일환으로 로버를 쏘아 올렸는데요. 일단 이 간단하게 나사 화성 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70년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5년쯤에 바이킹 1호랑 2호가 발사돼서 화성 표면 사진을 찍고 또 이제 화성 대기랑 그다음에 지표면 뭐 구성 요소들, 그다음에 생명체 흔적 찾는 그 등등을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던 이후에 1996년에 그 마스 패스파인더랑 소저너, 그리고 2003년에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그다음에 2011년에는 큐리오시티가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인사이트, 그리고 올해 퍼시비어런스가 발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다양한 탐사선들이 발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서 패스파인더랑 소저너 같은 경우는 영화 마션에도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맷 데이먼이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네, 지구랑 또 교신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탐사선들을 발사를 해오면서 나사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기술적인 뭐 그 사이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사가 또 고친 기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이제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나사가 발사한 화성 탐사 로버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경쟁적으로 화성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이렇게 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좀 활발한 이유가 그 저희 지구랑 화성이 좀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화성은 약 780일 주기로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 그게 올해 7월쯤이 제일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나사도 그렇고 올해 이제 가까워지는 시점에 화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을 발사할 그런 기회가 이제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근데 놓쳐버리면은 또 이 780일, 약 26개월 정도를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무조건 다 발사를 한다라는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이제 매번 그 우주 계획 얘기할 때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항상 중국도 그렇고 그 러시아도 그렇지만 우주 탐사 계획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엔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화성 탐사에 좀 뛰어 들어가지고 발사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 대신 아랍에미리트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고 다른 나라 기술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발사를 시켰어요. 발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발사를 한번 시켰고요. 원래 그 유럽 항공우주 이사랑 그 러시아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같이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아예 이제 2021년도쯤에 다시 도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사도 그러한 이유로 올해 탐사선을 발사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고 실제로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발사를 결국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될 시점에는 이미 발사가 이제 진행이 돼서 잘 날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발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기술적인 결함이 하나 발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발사 시기쯤에 초기쯤에 이제 그 대기하고 있었을 때 일부 부품인가 그쪽에서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던 거라서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발사하는 거 이렇게 이륙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 발사 자체는 잘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 이제 퍼시비어런스 로버에는 화성 탐사를 위한 드론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리콥터 모양의 인제뉴이티라는 드론인데 그 화성이든 달이든 로버가 가서 탐사를 할 때는 자동차 모양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탐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에 있는 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화성 항공
탐사는 좀 힘들거든요. 로버는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같이 실린 화성 드론 같은 경우는 최초로 다른 행성에 이제 상공을 비행을 하면서 항공 그 대기권에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항공 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랑은 이제 아무래도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력 비행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걸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앞으로 탐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지니어리티라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같이 이제 드론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로버의 그 임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탐사선이 가서 했던 임무랑 많이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화성의 생명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생명체 흔적을 찾을 거고, 이번에 지금 로버가 2021년 2월 18일에 착륙할 예정이에요. 네, 착륙 예정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착륙하는 그 지점이 예제로 크레이터라는 곳인데, 지구로 치면은 약 삼각주 같이 이렇게 좀 수 흔적이 있는 곳이래요.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토양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생명체 흔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찾는 거를 좀 주요한 미션으로 하고 있고요. 보면은 아무래도 항공 이런 탐사선을 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게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성에 도착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토양이나 아니면 뭐 기후 같은 거 확인을 하고 그럴 때 이 샘플 같은 거를 채취를 하는데, 보통은 여기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만 지구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확인, 어느 정도 좀 빨리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일단 샘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캡슐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그 캡슐 안에다가 샘플을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로버가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장소에 샘플을 담은 캡슐을 좀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구에서 2차로 로켓을 조금 더 쏘아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로켓들도 화성에 가서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샘플 귀환 미션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착륙을 해서 적당한 샘플이나 이런 거를 채취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수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샘플 귀환 미션이 만약에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한참 기다려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로버가 1차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내준 데이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아마 지금 그 화성 탐사선이 열심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이제 또 다른 뉴스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도 한 번씩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마 그런 게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가 될 거예요. 특히 나사의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면은 특히 더 실시간으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채널을 추가하셔서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즈라이크 팟캐스트는 아마 이제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매주 토요일 날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이제 좀 주말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서 아침에 상큼하게 한번 들으시면서 주말을 시작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즈라이크와 함께 정말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로 그리고 귀로 듣는 그런 천문학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프롤로그 겸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뉴스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너무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뉴스랑 그날의 메인 코너 같이 해가지고 좀 찾아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짧아졌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하던 뭐 1시간 내지 이제 1시간 조금 넘던 그런 에피소드에 조금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네, 그렇게 10분, 20분 정도 되는 조금 짧은 에피소드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팟캐스트는 저희 그 팟빵, 그 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시립서울천문
천문대 유튜브 채널에도 음원 파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고, 혹시 댓글로 이제 따로 의견이나 또 이제 추가로 듣고 싶은 이야기, 소재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보고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프롤로그 영화죠. 이번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주 외교관 우즈라이크였습니다.